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강의 현무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체계에서 현무 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에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 진심을 가진 대한민국이 새로운 현무 미사일 개발과 군사위성 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위성을 활용한 다탄두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위성통신체계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했다는 것을 모두가 아실 텐데요.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다탄두, 미사일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었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 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 통합 공유 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 통합 운영센터를 설립해 적외도 전술 정찰 위성과 군사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계획이죠.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두 중량을 가진 현무포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포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 미사일 현무5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TVC 추력 편향 노즐, RAM 스텔스 도료와 저피탐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포 미사일의 탄두에는 폭약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두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탄두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의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나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해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기를 쏟아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의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그 운동 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화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지옥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망은 순항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군의 방공망을 향해 124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켰는데요.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예정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6를 주로 생산해 야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합동 화력함이 본격화되면서 지상에서 운용이 어려운 대형 발사 차량보다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천 톤급의 합동 화력함에 장착하는 미사일로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 최근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길이 20m 크기의 탄도미사일을 합동 화력함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합동 화력함은 함대 방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데 치우쳐져 있어 대형 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이 주력 무기가 아닌 상황인지라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이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배치되면 해군에서도 기존에 구성한 합동 화력함보다 더 커진 탄도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갖추게 되며 그로 인해 1만 톤 이상의 대형 합동 화력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현무6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RCS 형상이 공개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 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